안녕하세요.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입니다. 5분입니다. 딱 5분 만에 동났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899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25만 원이에요. 신형 노트북 한 대 값이고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가격입니다. 그 가격짜리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에서 사이트 열린 지 5분 만에 전량 품절이 난 겁니다. 2026년 1월 30일 오전 10시 삼성 온라인 스토어가 폭발했습니다. 수천 대가 풀렸는데 5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내는 어땠냐고요? 더 처참합니다. 더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2025년 12월 12일 출시 당일 영하 3도 새벽부터 삼성 강남 앞에 줄이 섰습니다. 직장인 정씨, 오전 반차를 냈어요. 본인 앞에 이미 80명이 서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도전했는데 오픈 2분 만에 먹통. 결국 오전 11시 20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구매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초도 물량이 워낙 적었으니까요. 12월 17일 2차 판매, 1월 6일 3차 판매. 그 이후로도 물량이 들어올 때마다 전부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국내 8차례 판매, 전부 1에서 2분 안에 박살난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요. 갤럭시 Z 트라이폴드, 2번 접는 스마트폰입니다. 삼성전자가 6년을 준비해서 내놓은 폴더블 폰의 진화형이에요. 접으면 6.5인치 스마트폰, 펼치면 10인치 태블릿, 그것도 그냥 태블릿이 아니라 화면 3칸이 동시에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이 왜 이렇게 팔리는지, 그리고 이 열풍 뒤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이 뭔지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숫자부터 짚고 들어갑니다. 전 세계 초도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업계 추산으로 2,500대에서 5,000대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울 강남구 인구가 55만 명이에요. 강남 주민 1만 명 중에 1명, 손에 쥘 수 있는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전체로 넓혀보면 1,0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불러야 할지 한정판 아트피스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2,500에서 5,000대가 전부 완판이 났습니다. 글로벌 시장, 싸그리요. UAE도, 싱가포르도, 대만도, 중국도 들어가는 족족 동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적게 푼 겁니까? 더 많이 만들면 더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제가 파헤치려는 핵심 구조입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물량을 못 늘리는 게 아니에요. 안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제품, 팔면 팔수록 고민이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갤럭시 Z 트라이폴드에는 OLED 패널이 3장 들어갑니다. 일반 폴더블 폰 패널 1장짜리와 비교하면 원가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 메모리는 16GB. 그것도 모자라 D램 가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 총괄 부사장이 출시 발표 자리에서 직접 한 말이 있어요. 부품 가격이 치솟아 오르는데도 정말 대국적 결단으로 줄이고 줄여서 359만 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사장이 직접 대국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눈치채셔야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완판이 나면 날수록 삼성은 고민이 커지는 구조예요. 더 많이 만들어서 팔면 원가 압박이 그만큼 더 쌓이는 겁니다. 마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을 359만 400원으로 100원 단위까지 쥐어짜듯 책정한 겁니다. 소비자한테는 완판의 신호로 보이고 삼성 내부에서 조용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대량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정판으로 설계된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라이폴드 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그걸 65억 원을 받고 중국 쪽에 팔아 넘긴 겁니다. 북한 꼬마라는 닉네임을 써가며 특정 사이트를 통해 기술을 유출했다고 합니다. 65억이에요. 65억. 직장인이 30년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아야 하는 돈이 65억이에요. 그 기술 하나가 그 가격에 팔렸다는 거. 반대로 보면 삼성이 트라이폴드에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집어넣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그 기술을 그만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가져가야 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술로 싸우는 판에 그 기술이 내부에서 새는 구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봐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 속을 들여다봅시다. 삼성이 이 제품을 내놓은 맥락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2025년 2분기 삼성전자의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입니다. 9%. 1년 전에서 21%였어요. 딱 1년 사이에 12%포인트가 날아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체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의 비율이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1등이 아니에요. 3등이에요. 1위가 누구냐고요? 화웨이입니다. 45%. 2위는 모토로라 28%. 삼성은 3위 9%. 이게 팩트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직격탄이었습니다. 화웨이, 아너, 비보, 오포. 이 회사들이 폴더블 폰 시장에 쏟아부은 물량이 삼성을 압도했어요. 가격도 싸게 냈고 제품 종류도 다양하게 냈습니다. 삼성은 폴더블 폰 시장을 2019년에 연 개척자인데 개척자가 3위로 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트라이폴드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건재하다는 선언이에요. 기술력으로 판을 뒤집겠다는 정면 돌파입니다. 그리고 이 판에는 결정적인 맞수가 있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T. 삼성보다 1년 2개월 먼저 출시된 세계 최초 트라이폴드 폰입니다. 겉으로 보면 삼성이 후발주자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화웨이 메이트 XT의 접히는 방식을 보면 Z자형입니다. 한쪽은 안으로 접히고 한쪽은 바깥으로 접히는 혼합 구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접었을 때 화면 일부가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바깥으로 노출된 디스플레이는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뭔가 긁히면 그게 화면에 직격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화웨이는 이 문제를 알면서도 제품을 냈어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삼성은 달랐습니다. G자형 인폴딩이에요. 양쪽 화면이 전부 안으로 접힙니다. 책이 닫히듯이요. 화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요. 아머 플렉스 힌지라고 부르는 좌우 대칭 구조의 힌지가 양쪽 패널의 무게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힌지 하우징에는 티타늄을 썼습니다. 20만 회 폴딩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루에 100번씩 접고 펼쳐도 5년 버티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100번 폰을 접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반영구 내구성 보증이에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속도로는 화웨이가 앞섰지만 기술의 완성도로는 삼성이 이겼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CES 2026에서 미국 IT 전문지 시넷이 선정하는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두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둘 다요. 그런데 여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로 이겼다고 했는데 가격은 화웨이보다 쌉니다. 화웨이 메이트 XTS 512GB 모델이 419만 원이에요. 삼성 트라이폴드가 359만 원, 60만 원 저렴합니다.
더 좋은 기술로 더 싸게 낸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임성택 부사장이 줄이고 줄여서 만든 가격이라고 한 거예요. 마진을 쥐어짠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미국 시장에서는 2,899달러, 425만 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국내보다 66만 원 비싸요. 삼성이 국내 소비자한테 더 싸게 파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한국 시장을 레퍼런스 시장으로 쓰면서 글로벌에서는 프리미엄 가격을 매기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미국에서도 5분 만에 동맞으니까요. 자, 근데 진짜 결정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제품이 팔리는 방식 자체를 봐야 합니다. 드롭 마케팅이라는 방식이에요. 물량을 한꺼번에 풀지 않고 조금씩 끊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나이키 한정판 스니커즈 팔 때 쓰는 방식이에요. 스니커즈에서나 보던 전략이 IT 기기에서 성공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제품이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희소성을 연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갖고 싶은 제품을 소량으로 풀었더니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중고시장에서 400만 원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정가 359만 원짜리가 중고시장에서 400만 원에 팔립니다. 산 사람이 되팔아도 40만 원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삼성이 처음으로 애플의 전략을 완벽하게 베꼈다는 겁니다. 아이폰 출시 때마다 줄 서고 예약 폭발하고 리셀 시장 형성되는 그 현상이요. 그동안 갤럭시한테는 없었던 현상이에요. 갤럭시는 성능 좋고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팔았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트라이폴드 하나로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저쪽은 어떻게 했냐면요. 애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은 2026년 상반기에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가격이 얼마로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2,000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예요. 삼성 트라이폴드보다 500달러 이상 싸게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를 내세울 거라고 합니다. 삼성이 판을 깔아놓은 곳에 애플이 뒤늦게 들어오는 구조예요. 2019년에도 그랬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폴드 1세대를 냈을 때 애플은 웃었어요. 근데 지금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웨이 얘기를 마저 해야 합니다. 화웨이는 이미 트라이폴드 2세대인 메이트 XTS를 2025년 9월에 출시했습니다. 삼성이 1세대 내는 시점에 화웨이는 2세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속도 면에서는 화웨이가 앞선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장 반응은 달랐어요. 화웨이 메이트 XTS는 중국 시장 밖에서는 제대로 팔리지 않아요. 미국 수출 규제로 구글 서비스를 못 쓰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팝니다. 미국에서도 팔고 유럽에서도 팔고 중동에서도 팔아요. 이 지리적 확장성이 삼성을 화웨이와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싸움에서 삼성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삼성의 폴더블 폰 점유율이 9%까지 떨어졌다고 했죠. 근데 트라이폴드 출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 제품 하나의 매출 얘기가 아닙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성비 브랜드에서 초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건 삼성이 스스로 선택한 방향이에요. 트라이폴드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내년에 더 많은 폴더블 라인업을 전략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좀 인용하자면 삼성전자 관계자가 직접 언급했어요. 갤럭시 S26 출시 전까지 브랜드의 혁신 이미지를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요. 트라이폴드는 제품이 아니라 신호탄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흥행이 지속 가능하냐는 겁니다. 지금은 초도 분량이 워낙 적으니까 완판이 나는 구조예요. 공급이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적으면 당연히 팔립니다.
근데 생산량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렸을 때도 이 가격에 이 속도로 팔릴까요? 그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트라이폴드 하나를 가진 사람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5천 명 안에 들어간 거니까요. 근데 생산량이 10만 대, 100만 대가 됐었을 때 그 희소성은 사라집니다. 삼성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량 확대를 두고 내부에서 조용히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판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삼성이 9% 점유율에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트라이폴드 하나로 폴더블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플이 2026년에 폴더블 폰을 들고 나왔을 때 지금의 이 완판 신화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기술 유출 사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더 큰 빙산의 일각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65억 원을 받고 핵심 기술을 넘긴 사람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삼성 기술에 대한 수요가 외부에 있다는 뜻이고 그 구조적 취약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마트폰 한 대가 425만 원, 5분 완판, 중고시장 웃돈 40만 원. 이 숫자들이 단순히 삼성 한 기업의 성공 지표로만 읽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경에는 한국 제조업과 반도체 기술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좌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기술을 지키는 일이 기술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불편한 현실도 함께 찍혀 있습니다. 접히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대의 판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돈을 가져가고, 누가 리스크를 떠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